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한 말씀, 또 통쾌한 말씀 기대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얼굴이 좀 좋은데 뭐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죠. 화나는 이슈 항상 있습니까? 항상 있네요. 항상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있어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요새 화를 내십니까? 매일. 아니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화난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너무 많은데 너무 그냥 많죠. 이거는 이제 화나기보다는 황당하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네. 그제였나요? 윤 대통령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어제. 저도 그거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그 테이블 앉은 자리. 그런 게 가능하나 진짜 어찌게.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대표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여당 대표를. 그러면 비서실장은 누구 편에 앉아야 돼요? 대통령 쪽이나 뒤에 앉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옆에 앉았어요. 예. 뭐 하는 겁니까? 그 표정 봤죠? 이렇게 딱. 이런 표정. 네. 보셨죠? 예. 상기된 얼굴에 예. 뭔가 훈시한 듯한. 뭐 하는 거죠, 대체? 왜 저러죠? 아니, 왜 저래? 지금도 검사 후배라고 생각하나 봐. 아직도 자기 밑에 일하는 후배.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 저 봐요. 표정 봐, 표정. 표정도 그러고 손 딱 짚는 거 보세요. 아니요, 좋아요. 계속 저런 네. 계속 저 장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필 왜 저 그렇죠. 장면을 공개를 한 그렇죠. 거죠?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또 하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또 다른 사진 보면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진이 있어요. 예, 사진 찍혀 있어요. 본래는 그렇게는 하면 안 저기요. 돼요. 예, 요건데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경호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경호원이라면 그것도 큰 문제야. 아니 여당 대표가 뭐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면담하는데 경호원이 만약 경호원인지 모르겠지만 네.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경호원이라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경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해를 가할 인물이에요, 저분이?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진 중에 저 사진을 굳이 내보낼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됩니다. 여러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사진 보통 안 가보셨겠지만 나도 안 가봤지만 청와대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 뭐 측근이야? 아니요. 예전에, 어쨌든 예전에. 사진이 빨리 그렇죠. 찍잖아. 다다다 예. 이렇게. 엄청 수백 장을 찍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정말 골라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굳이 저 사진을 왜 내보내냐고. 혹시 가능한지 몰라도 김건희에서 찍은 사진들이 저런 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주 막 귀하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찍는 사진, 막 예쁜 아주 이쁜 그런 사진만 사진만 골라서 보내잖아요. 찍혔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한 사진만 골라서 일부러라고 봐요. 일부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어제 저 사진도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 표정도 그렇지만 대화도 보면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뭐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통령이라는 분이 네. 야 그래도 여당 대표잖아. 아무리 본인이 예전에 밑에 데리고 있던 후배 검사라 하더라도 지금의 직책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막대도 되는 거예요? 전 한편으로는 뭐 직책도 직책이지만 김건희 여사를 자꾸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그렇지. 느낌도 듭니다. 네, 화가 난다는 그 사진을 저게 누가 선별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하필 저런 사진을 누구였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통령실에 밑에 찍혀있잖아요. 로고가 찍혀서 나온 사진이잖아요. 네. 그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돼요. 그럼 네. 누가 정했을까? 정해서. 저희 집 추측. 같아요. 저희 집. 저도 찍은 사진이 많으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내 위주로 많이 그럼요. 돼요. 제 사진은 사라져 있거든요.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이상한 표정 짓고 이상한 있거나 이런 거 뭐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건 개인적 느낌이긴 느낌이고 하지만 추측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한 거지 네. 딴 사람을 선출한 게 아니죠.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차담이라고 하나요? 이 후폭풍이 좀 계속 일고 있는데, 뭐 면담 내용도 그렇지만 그 공개된 사진이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사진들이 좀 2개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들, 참. 이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사진. 밑에 대통령실 딱 찍혀 있잖아요, 마크. 근데 저게 의도가 있겠죠? 그걸 의도를 저렇게 합니까? 예. 근데 그 보통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고를 때요. 네. 뭔가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진을 나 처음 딱 봤을 때 네. 설마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아니냐. 네.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앉아서 면담을 했다는 건 사실은 너랑 나랑은 격이 달라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대통령한테 가서 뭔가 훈시를 듣고 오는 아니면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검사와 피고인 관계가 네. 관계처럼 취조받는. 예, 취조받는 변호사 입회하에 뭐 이런 아니, 이렇게 그래 설명하는 보여요. 사람도 뭐 있고 그래 보이기도 예?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네. 뭐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학생이 꾸짖 훈시 받는 이런 모양으로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니 제가 봤을 보면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의 당 대표의 어떤 그 상하 관계, 네. 뭐 수직 관계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사진을 수백 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엄청 찍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최소한 아니면 안 되면 공개를 하지 말든가. 하필이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한 명 엉뚱한 사람 경호원인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치조받는 듯한 느낌의 사진도 있고 이 사진들을 두 개를 딱 공개했다. 크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지금 김 네. 사무총장님 말씀하시고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예. 일단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냐 언론들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망신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망신을 이건 줄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단독 보도 보면은 원형 퇴입을 요구했다라고 네.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사실 대단히 이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원형 퇴입을 요청한 당대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돼요? 다 원형 테이블 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할 때도 맞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제가 기억이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원형 테이블 맞고 이명박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원형 테이블로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도라고 봐요. 이런 사진을 일부러 제공한 이야. 것부터가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배석자라고 하면은 대통령 옆이나 뒤에 빠져서 앉아 있는 게 맞죠? 앉는 게 맞죠. 예. 바로 옆에 당신은 내 비서진과 같은 급이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뭐 그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고 하고 사실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홀대와 푸대접을 넘어 네, 뭐 완전히 그 격이 다른 사람으로 네, 그 격화시키는 당 자체를 완전히 자기 그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이렇게 연출이 된 걸로 봤을 때 네. 앞으로 당정 관계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당에서 이제 그 자신의 공간을 열려고 노력할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쫓아내려고 할 것이고 모멸감 아니에요. 예, 제가 쫓아내려고 할 저 거라고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게 예.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진을 사실은 대통령실 많이 공개를 합니다. 한편으로 저 사진을 보면서 잘 찍네 사진. 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진이 보여주기식 아니냐.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은 상당히 이게 구도나 초점 이런 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좀 보면 요런 사진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사진으로 따졌을 때 연출 사진 같은 이런 거요. 저건 거의 인생샷인데 이런 거요. 마포대교 순시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공개하는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것들 어떻게 보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간 맞습니다. 사진으로 봐야 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르고 골라서 한동훈 대표가 망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통상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거나 이랬을 때 네. 아까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원형 테이블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원형 테이블을 하는 이유가 동등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 누가 오든 야당 대표가 오든 전직 대통령이 오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오든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게 네. 대접을 해야 그만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맞습니다. 받아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아닌 말로 저렇게 뭐 대단 독대 아닌가 할 필요 없이
자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라도? 아, 당연히요. 집권 여당의 수장하고 대통령인데요. 당연히요. 맨날 봐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몰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 관저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국정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국민들 앞에서 저런 사진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건. 그 사진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그때 봤더니 네. 탁효민 비서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 정부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 사진도 사실 그 당사자가 픽하지 않으면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당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안 실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도와 관련해서 일단 마련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고 이렇게 뒤통수를 삼각편대로 보여주고 급을 낮추고 망신을 주고 푸대접을 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 대통령의 윤허 없이 허락 없이 그대로 나갔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 뜻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없지 않아 보여요. 다른 사진들 보면. 다른 사진들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목해서 지목은 아닙니다. 지목은 아닙니다. 다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올 때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놀랄 정도로 가득 찹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좁아요. 좀 화면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살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제일 뜨끔한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예,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가득 차고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감량을 했습니다. 이상민. 네, 이상민 PD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맞죠? 공약을 지켰습니다. 몇 킬로 뺀 겁니까? 많이 뺐어요. 옷도 공약을 지키지 않은 자 사퇴하십시오. 배정사님 죄송하지만 더 찌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이네요. 네. 네, 확진자입니다. 네, 확진자. 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 범어사에 가셨어요. 업보로 생각하고 국민 또 나라를 위해서 자구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맞아도 앞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대통령 발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야, 이거 참.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때까지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제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산 범어사, 부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부산 범어사의 범어사. 선임들께서도 큰 선임께서도 작은 선임께서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중생의 이 업보를 다 네. 생각해서라도 지지율을 올려달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 여론에. 예.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이고 다 지지율에 신경 씁니다. 아니 지지율 없이 미국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 안 받고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국민 여론은 지금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다. 네.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있고.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 이야기를 범어사의 큰 선임인들 전달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겸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국정을 더 좋게 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돌 맞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 싶어요. 어떤 돌이죠? 그러니까요. 어느 돌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아유, 대통령 제가 나오시네. 그거는 다 업보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여 스님 또 정호 스님을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 모든 건 다 4대 개혁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4대 계획이시죠. 이거를 다 탄탄대로 걷기 위해서 제가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야! 돌 이렇게. 맞았네. 예. 아, 이게 뭐 준석인지 뭔지 하는 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제대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고에는 돈이 아니라 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세요, 또. 아니 어쨌든 제가 걷겠습니다. 예. 좀 저런 분 때문에 제가 못 걷는 겁니다. 저분이 제발, 돌처럼 생겼잖아요. 제발 살 좀 빼세요. 어? 살 좀 저런 빼세요. 분들 그러세요. 살 좀 빼라고요? 예. 네. 아니 저분 오늘 사바세계와 안녕을 하고 싶으신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참 그. 참 알겠습니다. 아유, 돌 맞고 가세요, 그러면. 네. 네.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좀 힘들다, 뭐 대외 활동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민심을 좀 제대로 읽지 못한다,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두 가지인 들으셨어요? 것 같아요. 예. 아주 냉정한 네. 아니면 아주 삼엄한 네. 이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누군가 또는 대통령 스스로가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의 내용 네. 또 국민 여론조사 다 대통령실에 그 국민들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사비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 혈세로 운영이 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달을 안 하면은 무책임한 것이죠. 전달하겠죠. 정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통감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애틋함, 사랑, 그거는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그 개인으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또는 심정과 또 국민에 대한 국정과 또 민심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뒤섞어 버린다? 이거는 국가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자, 심각한 거죠. 대통령께서 하여튼 좀 글쎄요. 자, 한동훈 대표 만남도 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만남 그렇게 뭐 독대든 대담이든 면담이든 본다고 했는데 결국은 빈손해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 없이 또 기자들 질문 답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빈손? 아니 뭐 해동? 맹탕이었죠. 예. 맹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미 한동훈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미 맹탕일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네. 뭐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알겠죠. 그만큼 잘 알고 알겠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아마도 그래서 문자를 뭐 몇백 통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윤한 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것은 그 김건희 여사의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한 해동이 아니라 윤김한 해동을 했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 그렇죠. 나와야 된다. 김건희 여사까지도 있었어야 됐다. 어허. 차라리 그렇게 해동을 진행해서 풀든지 말든지 했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면 이미 뭐 말은 다 한 거죠. 그래서 맹탕이 예고됐다. 그래서 질러버린 거죠. 3대 요구. 네. 그래서 그 전에 질렀다는 그렇죠. 거죠. 언론을 이미 통해서. 질러버렸죠.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도 높고 맹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내가 이거 지른다. 네. 이 빨간 파일에 담아가서 전달을 한다. 빨간 파일 보였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사진에. 이제 내 사진은 뒤통수만 나온다. 네.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테이블도 사각 테이블이에요. 이것도 참. 이건 왜냐하면 해동이 상당히 사각 끓일 것이다. 또 농담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참. 근데 테이블이 너무 길어요. 저는 테이블이 저렇게 못 길쭉한 넘어오게 하려는 느낌도 들어요. 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면회실 같아요. 네, 평행선처럼.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사진이 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긋는다는 의미.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죠. 개인적인 그다음에 이제 느낌이지만.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저기 치료실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마치 수사관 같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와 수사관 그 옆에는 이제 피의자. 네. 그동안은
피의자의 심정을 몰랐을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피의자의 심정까지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뭐냐면 또 하나는 자리 배치 또 표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딱 이 두 손을 탁 올리고 있거든요. 표정이 뭐 이런 것이거든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브리핑도 한동훈 대표가 걷어 차버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사진도 뒤통수를 나오지만 뒤통수를 또 맞아버렸죠. 왜? 한 대표가 돌아가고 난 뒤에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을 누구와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와. 자,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려요? 저렇게 말을 지어내고 각색하는 거. 우리 대통령과 제가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말 각색하는 거 듣고 있어야 됩니까? 맞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런 말 각색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색하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지금 용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은요. 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3대 제안 있지 않습니까? 네, 하셨잖아요. 각색할 때가 아니라 예냐, 노. 이거 둘 중에 하나 정할 때입니다. 이거 분명히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도 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할 때가 아니죠. 그쪽이 정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분명히 제안 드렸습니다. 약간 좀 제가 그 전날부터 네. 참모들 모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모멸감 드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멸감 그렇죠. 느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안을 드렸으니까 네. 답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제로 콜라. 25분간 기다렸던 제 심정 아십니까? 그거도 그걸 커서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25분간 지금 기다리지 못하셨으면 지금 한동훈 답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게 답답합니다. 뭔가 답답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성하긴 한데 김무성은 아닙니다. 무성하긴 한데 저게 말입니까? 각색하지 마시고 답이나 하십시오. 무성은 한데 뭐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요, 게 진짜로. 아니 전당대회 나가기 전에 최혜병 특검 이야기했지만 뭐 결국 진전된 건 없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3대 요구 나왔지만 진전된 건 없죠. 뭐 한남 7, 네. 한남 7인 이야기했지만 진전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내 지르기는 지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수렴이 되냐?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콜라예요. 제로 콜라예요. 근데 지금 또 직결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직결이잖아요. 그죠? 2차 직결을 했는데 너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게 그러면 끝장이냐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마이웨이, 아메리칸 파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제로 콜라. 제로 콜라. 그다음에 스타카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스타카토는 뭐예요? 아니 말을 할 때 말투가 자꾸 스타카토 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평론도 어떻게 제로 콜라입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산이 날아간 겁니까? 제로 아니, 콜라- 만들 때부터 제로 제가 콜라입니까? 그래서 어저께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로 콜라를 마셔봤어요. 마셔봤어요? 제로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말입니까? 저 외국어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내야 돼요. 외래어입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막걸리라도 정말 정신을 막걸리 왜 나오는 겁니까? 왕창 마시고 뭔가 좀 일을 내든지 막걸리 이것도 빠졌단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저게 말씀을 평론입니까? 이 말씀 아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짧게 말씀해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꽉 막혀 있는 것이 네. 한때 국정이 뒤틀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도 그 이후에 친서민 중도 실용을 통해서 반전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앞 코너에서도 11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에요. 네. 핵핵핵 거리다가도 임기 반환점 오면은 생수 한 사발 들이키고 또 반전을 해요. 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친서민 중도 실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국이 꼬여 있을 때도 90년인가요? 1990년에 YS 아시잖아요. 학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빨리 얘기해 그, 주세요. 그때 YS 김영삼도 예, 예. 막 이제 압박이 되죠. 노태우 세력들이 압박이 되니까 박철원 들어오니까 박태준 들어오니까 그때 산에 가자. 그래서 마산을 갔어요. 마산에 가자. 진짜 마산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도 잡았고 대통령 선거 당선돼서 정권도 잡았고
YS 시대가 열려요. 네. 문민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뭐 뒤엎지는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범어사를 갈 뿐이지 반전도 못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양쪽 다 지금 애매한 네. 상황으로 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평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해해요. 저는 예. 반드시 제 입장을 관철할 것이다. 관철하실 그런 것이다.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응원하시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그 입장을 꺾어 놓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저는 요즘 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이 날짜는 잡혔습니까? 지금 여야회담 저는 이 여야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 아직 같아요. 잡히진 왜냐하면 않았죠. 예. 우리가 상상을 못했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의 만남에서는 그래도 뭔가 지금 다 뭐 맹탕이에요. 네.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1차 회담은 뭐 그렇게 썩 뭐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라도 나왔습니다. 저는 여야 2차 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저는 폐지로 돌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덥석 한동훈 대표가 물게 해준다? 파란이 벌어집니다. 왜? 아니 금융투자소득세는 윤석열 대통령도 원했고 한동훈 대표도 원했는데 결국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잡고 있거든. 네. 그런데 금투세는 당에서도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반대하는데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딱 나온다? 저는 이게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